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49탄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나 기레기들이 마치 이제 김정은이 무슨 계몽군주 같이 돼서 이 비핵화와 평화를 이끄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고, 그리고 개혁 개방을 도달할 거다, 이런 그 분위기를 잡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미북 정상회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두고 거기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엄청 띄워주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김정은과 시진핑한테 이제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팔아넘기려고 그러고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또 우리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진영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또 트럼프 욕도 많이 하고 이런 풍조가 있죠. 지금 만약에 이제 문재인 정부나 기레기들이 떠드는 소리, 이런 걸 이제 고스란히 믿고 있자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 캄보디아가 70년대 때 그 공산화돼서 크메르 루주라는 그 나라 이름을 그렇게 바꿨고, 그때 이제 그 지도자가 폴포트라는 무시무시한 악마예요. 이 크메르 루주의 지도자들은 다 악마인데, 얘들이 인구의 약 4분의 1을 한 3, 4년 사이에 잡아 죽였다고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한 1,000만 이상을 3, 4년 사이에 잡아 죽인 거예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시죠. 이 생긴 것도 좀 악마스럽죠. 이게 이제 폴포트라는 이제 그 인종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몰려가지고 도망가서 오지에서 이제 저항하다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저항해요. 저항하다가 다 나이 들어서 98년인가에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한다고요. 자살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처방됐던 심장병 약이나 바리움 정신과 약 같은 거를 대량으로 먹고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폴포트가 쳐버린 그런 킬링필드죠. 우리가 킬링필드가 이 폴포트가 쳐버린 일을 킬링필드라 그러거든요. 참혹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은 김정은이 이 계몽공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거의 비슷하냐면, 폴포트가 구세주가 되고 킬링필드가 장미정원이 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장미정원이라는 소리랑. 근데 이제 이런 소리들이 나름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는, 요번에 이제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보였듯이, 아니 깜냥도 안 되는 그런 이런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3대 계승자를 트럼프가 만나서 극진히 대접을 해주고, 미국 성적이와 인공위가 나란히 걸려있고 뭐 이런 그림들이 연출이 되니까, 야, 이거 진짜로 이제 이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에 면죄부가 주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오늘 엊그제죠. 어제 미 하원이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거는 이제 원래 2004년 아버지 부시 때, 아니죠,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때 제정이 됐고, 2004년이면 그렇죠,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 때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07년에 한번 연장됐고 2012년에 연장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USB나 이런 데 담아가지고 정보를 대량으로 들여보내는 것에 대한 그런 법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국 돈을 쓰겠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USB에 담는 컨텐츠가 뉴스뿐 아니라 대중문화 컨텐츠도 담고요. 또 대북방송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고 중국에게 이제 탈북자에게 난민 신분을 부여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을 히틀러와 다름없는, 혹은 히틀러보다 더 지독한 폴포트와 같은 종류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로 보고 있는 법안이거든요. 이 법안이.
그러니까 이런 법안이 미국에서 다시 연장되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그런 그 옥조이기가 하나도 한치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정부만 뭐 철도를 놓느니 마느니 하고 무슨 철도 협상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뭐 이런 상태인 거죠. 또 한번 보죠. 요번에 이제 미 상원은 그 북한 정책 감독법, 그러니까 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라는 거를 발의했다고요. 근데 발의가 민주당만 발의한 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발의예요. 공화당 범털과 민주당 범털이 같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죠.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과의 협상을 30일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주한미군은 그 북한과의 협상에 의제에 아예 넣지도 못하게, 주한미군 철수니 뭐 이런 감축이니 이런 거는, 그리고 국방장관은 별도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요.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사항에 도달할 때 5일 이내에 합의문을 통보해야 되고요, 의회에. 이런 그 과격한 법안을, 이제 과격하다기보다도 철저한 법안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북한과 딜을 못 치게 하겠다, 이런 관점의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상원이 해리 해리스를 대사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리 해리스는 북한이 정말 싫어하는 주한미 대사예요. 이 사람은 사성장군이고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이었고요. 엊그저께까지. 뿐만 아니라 의회에 나가서 그 발언을 했을 때 예전에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적화시키는 과정에 미국이나 동맹국이 개입해서 적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적화용 무기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이 아니고요. 이런 그 아주 강골의 입장에서 이 동북아 정세를 딱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주한미 대사로 왔단 말이에요. 니혼 게이자에는 해리 해리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한반도에 유사시가 있었을 때, 즉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예방전쟁을 벌일 때 한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 또 외국인들을 소개시키고 보호하고 그러한 전시체제에 맞춰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프로 중에 프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사로 오는 판이라고요. 이걸로써 사실은 북한에 대한 포위가 거의 완성되는 거예요. 해리 해리스의 부임으로써. 자, 그러면 이거 뭐로 봐야 되냐, 이런 일을 한번 보시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거기다가, 이 사람 공화당이에요. 민주당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위해서 나서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아젠다가 돼야 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수용소나 처형이 계속되면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뭐냐면 미국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거 예를 들면 이 사람 관점에서 보면 비핵화 되더라도 너의 수용소 해체하고 민주화 조치 취하지 않으면 지원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중국이 투자하면 되지, 한국이 투자하면 되지, 천만에. 거기다가 한 조항 더 넣거든요. 이걸 어기는 타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라고 넣는다고요. 지금 이란이 그렇잖아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석유 금수 조치 딱 내리고서 그 다음에 이걸 어겨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 미국이 금융이라든지 기타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잔뜩 쥐고 있으니까 그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면 아프죠. 무지하게 아프죠. 휘청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꿈 깨세요. 철도 무슨 뭐 같이 논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그거 꿈 깨시라고. 그거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노선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자유시민 한국인들이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요. 전부 인권과 연계시킨단 말이에요. 인권이나 시장하고 연계시킬 거라고요. 북한에 대한 지원 투자를.
거기에 그거에 예외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영유아들 무슨 비타민 영유아들한테 맞히는 무슨 저기 뭐라 그러죠? 백신 그러니까 주사 면역 주사. 그 다음에 임산부한테 주는 임산부용 무슨 비타민 종류, 노약자 돌보는 물품 이런 인도주의적인 거. 그 다음에 구호식량. 북한이 매번 식량이 부족한 나라니까 그 구호식량 이런 것만 여기서 벗어나지. 그 다음에 유의미한 투자로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인권과 연결시키고 시장하고 연결시킬 거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뭐 비핵화에서 CVID 하면은 그 자체로서 뭐 CVID 제대로만 해주면 그 자체로 북한이 다 고삐에서 노연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고삐 더 조인다고요. 더 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핵이나 미사일 자체가 사교체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번에 그걸 드러내는 김에 그 사교체제 그냥 대량학살 사교체제 남아있으면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요번에 날개를 분질러 버려야죠. 다시는 만들지 못하게. 그러려면 대량학살 사교체제를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CVID는 CVIL이다. 사실은.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Liberalization. 그러니까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개혁, 개방, 자유하다. 거기까지 이끌어내야 된다요. 거기까지 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끌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보여지듯이 행정부와 의회가 역할을 분담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선역을 하죠. 아까 사진에서도 보여줬듯이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김정은이 띄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라 그러고 비유 맞춰주고, 그리고 의회는 이렇게 한 발 한 발 조이는 거죠. 악역을 하는 거예요. 폼페오가 엊그저께 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협상에 실패하면 전쟁이다. 그러니까 폼페오 말을 그대로 옮기면 협상에 실패하면 외교적 수단이 이제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에 실패하면 전쟁이다. 단 협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CVID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요. 걔들이 알고 있다. 북한 애들이 미국이 뭘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볼튼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볼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협상이 제대로 안 될지 갈지 그 답은 모르겠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익스펙트한다. 기대한다. 그게 우리들의 희망이고 기대다. Hope and expectation.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지금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단 군사포위는 완전히 굳혀놓은 상태에서. 주한 미대사는 무시무시한 군사 전문가, 그것도 정치 사상으로 중무장되어 있는 군사 전문가인 해리 해리스를 딱 부임해놓고 그리고 협상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는 그러니까 그 협상 니를 맘대로 못해. 의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맘대로 못하고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는 아젠다에 넣으면 안 돼. 대통령이 30일마다 보고해야 돼. 이렇게 의회는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별도로 보고해야 돼. 북한과 뭐 합의되면은 5일 이내에 합의문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돼. 의회는 계속해서 걸죠. 그리고 북한 인권 거론하고 개방시장 거론하고 그리고 더 협상이 더해서 무슨 결과가 있다 그러더라도 집 좀 팔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를 전부 극도로 제한된 인도주의적 지원 빼고는 나머지 지원이나 투자를 전부 인권이나 시장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조건부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시는
햇볕 같은 일이 안 일어나요. 자, 그럼 한번 다시 보죠. 선수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에 맞춰서 게임할 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선수들도 더 선수죠. 이 사람들은 옛날에 소련도 잡아뜨려 봤고 동구권 무너지는 과정도 봤고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도 알고 저기 뭐야 저 과정도 알잖아요. 그 저기 베트남의 개혁개방 과정도 알고. 그러니까 이 지난 200년간 영민은 200년도 300~400년간 지난 300~400년 동안 세계사의 고비고비마다 선택을 했던 행동의 주역이잖아요. 그 역사를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공부해서 기억하지만 여기는 자기가 선택한 행동이었다고. 그거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 체제가 어떤 증상이고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간다. 이거 빠삭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CBID는 결국엔 개혁개방으로 간다. 왜냐? 그게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의 종교상징물인데 핵과 미사일이라는 게 그걸 드러내게 되면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가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걸 개혁개방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을 뒤집으면 자유화와 개혁개방이 없는 CBID는 헛개비다. 왜냐? 전체주의 대량학살 사교체제 애들이니까 또 동굴파 놓고서 한 2~3개월 만에 또 핵무기 만들어서 또 협박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로 CBID에 맞춰서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맥시멈 프레셔로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딱 포위해 놓고 너희 죽을래 살래 CBID 받을래 아니면 예방전쟁 당할래 하고 군사력 조치로 일종의 맥시멈 프레셔로 밀어붙인 거예요. CBID는 군사력에 바탕한. 그런데 의회가 이제 딱 그게 어느 정도 그 말하자면 김정은과 북한 체제가 말려들은 거 아니에요. 이 페이스에. 그 딱 말려드니까 이제 의회가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인권과 시장을 딱 내세우고서 그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딜 못해 행정부더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인권과 개방시장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거기는 앞으로 지금 더 개고생 해봐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이고 좌우 컴비블로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맥시멈 프레셔. 너희 죽을래 CBID 받을래. 그러고서 계속 지금도 맞고 있는 상태고 사실은. 왜냐면 군사력을 안 뺐잖아요. 전혀 안 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해리 해리스까지 이제 한국에 부임하게 되는데 이쪽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맥시멈 프레셔로 패고 있는 거고 저쪽으로는 의회가 이제 말하자면은 인권과 개방시장으로 패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 욕하는 그런 정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 쪽이 그러지 말고 그 정열 가지고 인권과 시장에 관한 운동을 준비를 해주세요. 에너지를. 그때 캐치프레이즈는 이렇게 걸려요. 인권 개선 없이 투자 지원 없다. 대량학살자들한테 뭔 정치범 수용소 운영하는 애들, 공개 처형 운영하는 애들, 공개 처형장에 10살짜리 애들 끌어내와 갖고 맨 앞줄에 앉혀서 그 사형수의 가슴에서 튀는 피가 애들 얼굴에 일부러 끼얹어지도록 만드는 애들. 이런 흉악한 체제에 대고 무슨 투자 지원을 왜 하냐. 걔들 그것도 현금으로. 걔들 권력 강화해 줄 일 있냐. 인간 백정들에. 인간 백정에겐 투자 지원 없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젊은 애들한테 야 니들이 호구냐. 이거 다 니들 나중에 책임지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얘기를 해야죠. 야 우리 얼마나 어렵게 해외 투자 이끌어서 살아왔는데 경제가 발 읽었는데 정신이 중요한 거지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신과 제도가 중요하다. 시장 논리를 따라와라. 시장 논리 없는 투자 지원 없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젊은 애들 끌어들이기, 이거 바로 20, 30대 애들 바로 들어온다고 전 봐요.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걸면. 우리가 호구냐? 세금 말고 문재인 네 돈으로 햇볕해라.
그 다음에 또 퍼지면 또 해고 온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할 때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이 준비는 우리 진영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이 싸움에는 그러니까 종교계 북한 인권운동 하던데 또 우리 같은 이선봉 같은 자유시민 그냥 일반 조직 이런 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들어와야 되고 야당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 싸움에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는 자유민주 시민사회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정당이 같이 엮여서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싸움 잘만 펼치면, 세련되게만 펼치면 이건 젊은 애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시장 논리 없이 없는 지원 투자 반대한다. 앞으로 시장 논리에 어긋나서 지원 투자하면 그게 철도공사 사장이든 뭐든 앞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 사람들 문영표 잡아넣듯이 다 잡아넣어갖고 종신형 때리겠다.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자유화 없이 투자 지원을 하면은 이거는 반인도 범죄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부터 기소하겠다. 이건 반인도 범죄다. 대량 학살범을 그냥 체제로 유지해주게 더 영속되게 하는 거니까. 분명히 미국에서 앞으로 이런 조안들 많이 걸어요. 의회가 법으로. 무작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맞춰서 가자 이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정당도 다 들어와야 되고요. 정치인도 다 들어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잘 됐네. 미국에서 의회가 저렇게 나오니까 오케이.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은 행정부 사람이니까 오면은 골 아프잖아요. 범털 미국 상원은 하원 불러들여서 같이 스크럼 짜고 싸우는 거예요. 더 잘 됐네. 이왕 하는 거 일본에서도 국회의원 불러서 같이 스크럼 짜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에 태극기 집회인데 태극기 집회 그게 딱 메인 슬로건으로 걸리고 맨 앞에 수잔 솔트에 미 상원의원, 미 하원의원, 일본 무슨 참의원 다 걸어보세요. 줄줄이 거기다가 한국의 자한당 국회의원 뭐 애국당 뭐 정치인에서 다 걸어보시라고 거기에 볼만하네. 젊은 애들 앞에 쫙 세우고 그럼 걔들이 핵 맞을 애거든. 두 번째 핵 만들어지면. 걔들이 퍼주면 세금으로 물어야 될 애들이거든. 그렇잖아요. 경제 주체인데. 이거 한판 붙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판 붙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생활인들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생활인들도 이제 고민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북한의 뭐 인권, 뭐 개방시장, 그게 뭐야? 이렇게 보시는 그게 아니라요. 슬로건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자료 화면 보세요. 인권 개선 없는 투자 지원 없다. 인간 백정에게 투자 지원하랴. 정치범 수용소에 투자 지원하랴. 시장 논리 없는 투자 지원 없다. 이거 어기면 배임으로 배임으로 고발할 거고 앞으로 철도공사 이사장이 이걸 어기고서 지 맘대로 투자 지원을 했어. 배임이에요. 국민연금공단에 투자 지원해서 배임이에요. 뭐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정부가 했어. 그럼 정부가 배임이에요. 통일부 장관이. 국민 세금 낭비잖아요. 국고손실. 요번에 국고손실로 줄줄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남재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국고손실 뭐 몇 억 안 되는 것 같고 5년인가 3년 받았네. 이게 지금 몇 억짜리예요? 했다 하면 수백억 수천억인데 오케이 그럼 종신형이네. 무기징역 곳곳백이네. 한번 살아보시라고.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고발 걸어놓으면 이거 시효도 아마 계속될걸. 거기다가 이제 규모 더 커지면요. 이거는 전체주의 대량학살자를 옹호해주고 보호해주긴 활동이다라고 규정을 해서 현금 특히 보내면. 현금을 정부에 보내면 그건 그렇게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걸어버리겠다고요. 헤이그에. 반인도 범죄, 반인류 범죄. 반인류 범죄는 시효도 없고요. 다른 나라로 망명도 못 가요, 이거는.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국제 공조로 걸어보겠다고 한번 붙어보자고요. 잘 됐어 아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젊은 세대 딱 하려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보시면 젊은 세대 하려면은 우리가 호구냐. 세금 말고 문재인 네 돈으로 햇볕 해라. 또 퍼주면 또 해곤다. 이렇게 걸고서 이제 싸워야 돼요. 자, 그런 싸움이 오고 있으니까 마음 단디 잡으시고 신발끈 딱 동여매시고 한번 하시죠. 예. 조만간에 그런 싸움으로 모실 날을 저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